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99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99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노인들이 많고 천상금의 지불이 적은 남부지역을 불태우는 백호리 왕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천상금을 많이 내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을 없애는 이 아이디어를 고아 왕국에서 얻었다는 거죠. 원피스의 이런 디테일이 원피스를 매력적이게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 장면은 소르베 왕국을 혼자서 파괴하는 쿠마입니다. 확실히 쿠마 강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소식을 들은 세턴의 상황입니다. 누군가 말이 좋아 있는 세턴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소르베 왕국의 국왕이 바뀐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자의 머리 누군가 닮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로 폭시의 적단의 폭시입니다. 설마 폭시의 정체는 루피가 어떤 상황인지 몰래 지켜보러 온 해군 이런 건 아니겠죠? 일반 CP즈로 형태도 아니고 해군으로 보이는 자의 얼굴을 가린 오다세. 과연 무슨 의도인 걸까요? 여기서 여담으로 이야기할 건 해외에서는 폭시랑 백호리 왕이 닮았다는 점과 둘 다 서스블루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폭시가 백호리 왕의 아들이 아닐까라도 이야기를 하네요. 다만 이 부분은 아직은 단서가 부족한 만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나이나이 열매를 먹고 어른으로 변하는 보니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쉬운 건 보니가 어떻게 나이나이 열매를 먹었냐는 사실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는 교회에 가둬진 상태로 악마 열매를 우연히 먹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연히 먹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먹었는지 이런 설명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하네요. 다만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누군가 계획적으로 보니 앞에 나이나이 열매를 갖다 놨을 수도 있습니다. 즉, 보니가 나이나이 열매를 먹도록 의도했다는 거죠. 다만 일단은 가능성인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주의 장면은 소르베 왕국의 코니입니다. 과거 레벨리 편에서 보니가 할머니로 변했을 때 사람들은 보니를 소르베 왕국의 코니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혹자들은 보니의 실제 정체는 할머니이다 등등 말이 많았는데 늙은 보니를 코니로 오해한 이유는 말 그대로 늙은 보니가 코니와 닮았었군요. 재밌는 건 이 부분에서 개그 포인트가 나오는데 쿠마가 코니를 보니로 오해하고 있는 깨알 포인트. 이후 보니가 나이를 늙게 변신하며 코니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데 쿠마가 다시 한번 오해하는 깨알 포인트. 다음 주요 장면은 폭군 쿠마입니다. 쿠마가 처음 등장할 당시 쿠마의 이명은 힘이나 권력으로 억누르는 군주를 의미하는 폭군이었습니다. 당시 쿠마의 이명이 왜 폭군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드디어 이번 1099화에서 쿠마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백호리 왕이 세계 정부에 거짓 정보를 제공했던 거였죠. 다음 주 장면은 홀로 해군과 백호리 왕을 상대하는 쿠마입니다. 쿠마는 당연히 해군과 백호리 왕의 배를 침몰시키며 백호리 왕과의 악연을 끝내버립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누구도 쉽게 죽이지 않는 오다쌤인 만큼 추후 와포로처럼 백호리 왕도 다시 등장해 바람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 장면은 보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쿠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쿠마가 밀짚모자 일당을 보낸 장소들이 보니 치료를 위해 모두 가본 장소였다는 겁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쿠마가 밀짚모자 적단을 각각의 장소에 보낸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확실하게 오다쌤이 떡밥을 회수해주네요.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주목한 건 쿠마는 미호크가 있는 스파다오 왕국도 같다는 겁니다. 과연 이곳에서 쿠마는 미호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하네요. 분명한 건 당시 쿠마는 미호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조르를 이곳에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장면은 드래곤과 만나는 쿠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한 건 베가펑크는 며칠 전 사고로 연구소가 옮겨졌다고 드래곤이 말했다는 겁니다. 펑크 하자드가 CJ에 의해 사고가 난 시점은 4년 전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현 시점은 4년 전이라는 거죠. 즉, 당시 보니의 나이는 8살로 보니의 목숨은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말고 드래곤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영상에서 말하기에는 너무 길어져 따로 영상으로 만든 만큼 이와 관련된 분석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장면은 베가펑크를 만나는 쿠마와 어린 시절의 보니입니다. 분명한 건 보니가 어린 시절 베가펑크를 만났다는 떡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1062화 속 루피는 보니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에 온 적이 있냐? 이에 보니는 말하죠. 어릴 때 그때는 아직 평범한 연구소였어. 앞서 말한 것처럼 4년 전 8살 때 왔던 걸로 보이죠.
또한 1067화 본인은 베가펑크를 만나자 말합니다. 머리는 어째서 더 큰 정구 같은 머리였잖아. 그리고 4년 전에 베가펑크는 정구 같은 머리를 갖고 있었죠. 오다센 떡밥은 확실하게 회수해주네요. 다음 주장면은 본인을 치료할 수 있다는 베가펑크입니다. 베가펑크는 청옥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이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075화입니다. 1075화 속 로빈은 피타고라스와 베가펑크를 찾던 중 인공장기를 발견합니다. 그렇죠. 이런 인공장기들을 이용해 본인을 치료해 준 걸로 보이죠. 진짜 이런 걸 찾다 보면 오다쌤의 떡밥이 너무나도 숨겨져 있는 게 많아 대사 하나도 놓칠 수 없게 된답니다. 참고로 저는 해당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본인을 빅맘의 클론을 통해 치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베가펑크가 본인을 치료하기 위한 세포가 빅맘을 토대로 만든 게 아니라면 보니와 빅맘은 아예 연관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니가 립스틱을 빅맘처럼 바른 이유는 빅맘을 떠나 단지 어른스럽게 보이려는 이유였던 걸로 보이죠. 단 분명한 건 베가펑크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만큼 청홍린의 치료법은 새로운 몸을 아예 만드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 장면은 쿠마에게 자신의 욕망을 설명하는 베가펑크입니다. 쿠마는 베가펑크의 숨겨진 말을 듣고 말하죠. 이상한 남자다만 욕구에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나. 당시에는 베가펑크가 자신의 성격을 나눈 분신들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욕망이 많았던 걸 오다쌤이 표현한 걸로 보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베가펑크의 말 중 오다쌤이 숨긴 말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건 베가펑크는 900년 전 에그헤드보다 더 문명이 발전한 고대 왕국의 과학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즉, 베가펑크가 말하는 미래에서 온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고대 왕국 속 전사들의 이야기겠죠.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는 고대 왕국의 전사가 강한 이유에 대해 말하는 만큼 악마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는 악마의 열매도 만들 수 있던 만큼 이 과학력은 고대 왕국에 있던 과학일 겁니다. 더 나아가 악마의 열매란 진화의 가능성이라고 한 만큼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생각하며 만든 과학작품인 걸로 보이죠. 즉, 베가펑크가 말한 내용이란 미래에서 온 전사들은 한층 더 높은 자신이 원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아닐까요? 다음 주 장면은 본인을 위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쿠마입니다. 베가펑크는 쿠마를 본체로 클론 병사를 만드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자 쿠마는 말합니다. 솔직히 보니가 살 수 있다면 네가 악마라도 상관없었어. 이 대사로 제가 주목한 건 현재 오로손과 이무는 악마로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대사가 쿠마가 악마와 거래를 한다는 떡밥이라는 거죠. 1094화 속 보니가 세턴에게 칼을 꽂자 과거 속 대화가 나옵니다. 나는 명령했다. 베가펑크, 자아를 남기는 건 절대로 용서 못해. 보니가 쿠마의 과거를 보고 이제는 베가펑크를 노리지 않는다고 했으며 세턴을 보자마자 울며 칼로 가슴을 찔렀다는 건 베가펑크에게 쿠마의 자아를 없애라고 명령한 건 세턴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세턴은 쿠마와 베가펑크의 대화를 듣고 말했습니다. 병기란 사람을 몇 명 죽일 수 있는가가 그 가치다.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남자로군 내게 생각이 있다. 아마 세턴은 본인을 인질로 잡는 약점을 만들어 쿠마를 자아가 없는 인간 병기로 만들었을 겁니다. 분명한 건 베가펑크는 쿠마의 자아를 뺏을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자아를 잃겠다는 결단을 내린 건 다른 누구도 아니야. 쿠마 자신이 내린 거라네. 즉, 쿠마는 악마와 보니의 목숨을 조건으로 거래를 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모든 떡밥이 회수됩니다. 아카이누는 보니를 보고 말합니다. 네가 정부에서 도망쳤다고 들었을 때는 못 살겠지. 허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또한 1067화에서 루츠는 에그에 대해 보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탈주를 반복하는 거슬리는 여자야. 이제 볼 리는 없잖아. 그리고 1089화 속 도베르만이 세턴에게 보니가 에그에 대해 있다고 이야기하자 세턴은 말합니다. 쿠마의 딸인가? 이제 볼 일은 없다만 내버려둬라. 별 볼 일 없는 계집이다. 이 대사들로 알 수 있는 건 과거에는 보니가 중요했지만 이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나이를 어리게 하는 나이나이 열매 때문에 아니냐는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나이나이 열매는 생물에게는 일시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졌죠. 다시 돌아와 23년 11월 10일에 만든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세계정부는 보니를 인질로 쿠마의 실험을 하고 있었고 쿠마가 정상결전 전으로 의식이 없어진 사이보그가 되며 보니는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아카이누, 루치, 세턴 등이 이제 보니가 필요가 없다는 것, 쿠마가 이제 인격을 잃은 사이보그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당 영상에서도 말한 거지만 쿠마는 사이보그가 되는 조건으로 보니의 치료를 받았지만 세계 정부는 보니를 놔주지 않고 보니를 인질로 잡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설의 근거는 바로 보니의 과거 모습입니다. 최악의 세대 과거 모습이 나올 당시 보니 모습은 굉장히 꾀죄죄했습니다. 게다가 분명한 건 청홍리 흔적이 없는 걸로 보아 당시는 보니의 치료가 끝났을 때입니다. 즉 쿠마는 베가펑크와 보니를 치료해준 조건으로 실험체가 되는 것에 동의했지만 이후 세계 정부가 보니를 인질로 납치하며 쿠마는 자아까지 뺏긴 병기가 된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왜 베가펑크는 쿠마의 인격을 지운 이유를 보니에게 말을 못했냐는 겁니다. 분명한 건 보니가 베가펑크에게 이유를 물어보자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보니, 이유를 말하면 결국 너를 상처 입히게 돼. 약속했단 말이다 쿠마와 네게는 그 이유를 결코 말하지 않겠다고. 즉 이는 말 그대로 쿠마는 보니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인격을 잃는 사이보그가 되는 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쿠마는 보니 때문에 자신이 죽은 이유를 보니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세턴은 개쓰레기입니다. 분명히 참교육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에그헤드 사건의 결말입니다. 저는 23년 3월 20일에 만든 1078화 심층 분석을 통해 에그헤드 사건에 대해 추측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1078화에서는 다음날 에그헤드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가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받는다는 건 세계의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재 에그헤드의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현재 세계의 사람들은 에그헤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1074화에서 모르건즈는 밀짚 모자가 베가펑크를 인질로 에그헤드에 가두고 해군과 전면전쟁이라는 기사를 쓸 걸 예고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에그헤드에서 베가펑크를 인질로 둔 밀짚 모자 대 해군의 전면전쟁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람들은 신문에서 본 상황 속 기대와 다르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군함 백적과 해군대장 키자루 대 밀짚 모자 일당 10명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은 해군의 승리를 점칠 겁니다. 즉 생각지도 못할 충격이라면 해군이 패배한다는 거죠. 그렇죠. 세계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은 사왕에게 패배하는 해군과 세턴이라는 겁니다. 즉 세턴은 밀짚 모자 일당에게 참교육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 가설에 걸맞는 해외 사이트에 재밌는 떡밥이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는 세러데이 토요일은 토성의 영어 단어 세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일요일은 태양의 영어 단어 선에서 유래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세턴을 상징하는 토요일 다음 날은 태양을 상징하는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즉 다음 날에 에그헤드 사건이 결말이 났다는 건 세턴의 날, 다음 날 니카의 날에 일어났다는 세턴이 패배한다는 떡밥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천하에서 드래곤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 가설들이 맞다면 드래곤은 등장하지만 홀로 세턴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루피가 드래곤과 힘을 합쳐 세턴을 쓰러뜨리거나 혹은 드래곤은 등장하지 않고 단지 철의 거인과 니카가 힘을 합쳐 세턴을 쓰러뜨릴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파시피스타의 어원입니다. 쿠마의 사이보그 병기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왜 파시피스타인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만 이는 자신이 파시피스타라고 이야기한 쿠마를 위해 베가펑크가 만든 이름이었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